제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뉴스를 다루되 그 안에 있는 그 숲을 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방송.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인지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다뤘어요. 커뮤니티에 있었대요. 전기차가 멈출 때 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냐? 회생제동 하는데 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냐? 그 유명 채널이 어디예요? 모카. 저보다 구독자를 10배는 많이 갖고 계신 10배 아닌가요? 10배. 뭐 100만 기원합니다. 아무튼 김완용 기자님의 모카 채널에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라는 영상으로 리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영상으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기자님 출신이잖아요. 근데 기자님들이 이런 거를 밝혀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매번 안 달는데 이번엔 달았는데 대표님께서 핀을 박아주셨네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해야죠. 저도 힘을 보태서 영상을 다뤄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그래서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갖고 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캡처해 왔으니까 같이 보시죠. 궁금하신 분은 가서 영상을 보세요. 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가속 페달을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든지 안 밟든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면 옛날 기존 자동차랑 다르게 악셀에서 발을 떼면 자동차가 스르륵 하고 멈춰요. 전기 자동차는 그 회생 제동이라고 해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든 안 밟든 가속하면 여기에 불이 빨갛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감속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속은 되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 이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모카에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 때는 없을 수밖에 없었던 펑션인데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잡아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이게 어디 손해보험협회에서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뭐냐면 앞에 있는 차가 제동 등화가 고장나서 불을 못 켰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 급정거 이유 없이 급정거했을 경우 뒤에서 추돌되면 어떻게 된다? 30%의 과실이 있다. 근데 뭐 과실은 둘째치고 사고 나면 짜증나죠. 돈도 나가고 내 차도 고장 나고 그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죠, 그죠? 그리고 더 큰 사고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뒤에 추돌해서 범퍼 좀 깨지는 거 수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무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나무를 한번 봅시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원리가 뭐냐?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일반 상황 1번. 일반 내연 자동차, 전기차 아니에요. 일반 내연 자동차. 여러분들이 타는 그런 자동차 보면은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에 이런 브레이크 범퍼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불을 켜졌다 꺼졌다 해주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방식이면서도 단순한 게 제일 좋다고 하죠. 그래서 급발진 나올 때 브레이크 등이 켜졌냐 안 켜졌냐를 이걸로 많이 판단하는 이유가 급발진은 됐어도 이 스위치가 같이 고장날 확률은 정말 로또를 10번 맞을 확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스위치를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 얘가 고장이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나는데 이게 또 거의 안 나는 100만 대에 한 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급발진에 곱하기 얘도 그 당시에 딱 고장이 날 수 있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고장이 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곱하면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번개를 맞은 위치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맞는 그런 정도의 거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릴라이어블하다. 믿음직스러운 스위치예요. 고장이 나긴 날 수 있겠지만 거의 고장이 잘 안 나는 스위치예요. 단순하니까. 이 단순한 방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레이크가 켜지는 원리의 1번입니다. 그냥 일반 내연 자동차. 그럼 2번.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야? 크루즈 컨트롤을 딱 켜고 가다가 앞차가 정차할 때 얘가 알아서 스마트 크루즈로 쭉 멈춰주죠. 멈춰줄 때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요. 그러면서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불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에러예요. 불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나는 발을 안 밟았는데 어떻게 멈춰주는 걸까? 이 원리는 뭐냐? 브레이크 운전자가 안 밟죠. 뭐 이게 크루즈 컨트롤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차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좋은 차가 아니죠. 그런 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얘가 멈춰주는 겁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안 밟아도 얘가 밟아주는 겁니다. 얘가 드르륵 하고선 압력을 형성을 쫙 해주면서 브레이크 바퀴에 가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을 안 줘도 내가 여기다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압력이 생기면서 차가 쓱 하고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지금 밟았어. 압력 스위치는 압력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걔가 딸깍딸깍 아니면 압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면 그냥 띄우는 거야, 불을. 그래서 통신으로 날려주죠.
불 켜 그러죠. 요거는 그런 단순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런 것처럼 완전 기계 장치로 단순하게 딸깍딸깍 키는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래도 통신으로 가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로버스트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요런 게 크루즈.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방식은 뭐냐? 세 번째 방식은 전기차가 멈출 때 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냐 이거지. 전기차가 멈출 때 이 회생제동 할 때 회생제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멈출 때 브레이크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가 아니고 모터가 역으로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의 힘이 아니라 뒤로 거꾸로 돌리는 반기전력으로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주는 방식. 그게 회생제동이에요. 회생제동 시에는 왜 불이 안 들어오냐 이거지. 왜 여기. 회생제동 시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아까 같은 똑딱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똑딱이 스위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얘가 켰다 껐다 하니까. 근데 얘가 안 밟고 아까 모카에서 시험한 것처럼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전자 브레이크에 입력이 없이 모터 브레이크만 여기 모터에만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터에서 얘랑 똑같이 압력이 됐던 아니면은 G 센서의 종가 속도를 이용하던 해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이용해서 불을 켜주고 말고를 캔 통신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켜 말어 하고 통신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가속 페달에 발이 밟아 있는 상태에서 통신으로 안 보내는 거죠 지금. 뭐 통신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그 로직을 잘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죠.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 통신으로 값은 계속 나오고 있죠. 모터에서도 아니면 차에서도 예를 들어 차고 모터에서도 차 자체에서의 G값도 나오고 있을 거고 모터에서도 회생제동 값을 알고 있을 건데 차에서의 G값과 그다음에 회생제동 할 때 회생제동 양도 다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 캔 통신 상에는 다 살아 있어요. 신호가 다 살아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브레이크 등을 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로직의 문제죠. 지금 로직. 자, 그래서 법규를 찾아봤어요. 2014년 6월에 개정된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전기자동차 나오면서 생긴 거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한 거잖아요. 긴급제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전기 회동 장치의 작동 기준이 뭐냐라고 봤더니 요게 그 모카에서 말을 한 대로 1.3이 초과되면 점등이 돼야 되는데 1.3이 초과돼도 점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요거고 법규에서는 0.7이나 1.3 이하로는 점등이 가능해야 된다. 켜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0.7 감속도 0.7, 0.1, 0.3, 1.3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감속도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3이 초과했는데도 점등이 안 됐다는 게 문제니까 요게 1.3이 어느 정도냐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탁 떼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탁 떼요. 차를 평지에서 쭉 타고 가다가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를 딱 떼고 가요. 그러면 차가 감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가 감속이 스르르 하고 되겠죠. 그러나 쭉 가겠죠. 한참 가겠죠. 요것도 감속이 있긴 있는 거예요. 왜 감속이 되냐? 굴림 저항. 자동차가 가는데 타이어의 저항, 그다음에 엑셀의 저항, 엔진의 저항, 뭐 저항들이 있죠. 기계적인 저항. 그 저항값과 그다음에 바람을 맞잖아요. 바람을 맞는 바람의 역풍에 의한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속도가 걸리는데 요 정도 걸려요. 사람이 몸으로 잘 체감이 안 되는 요 정도면은 멈추고 있나? 이게 약간 계기판을 봐야지 알 정도의 그 감속도가 일어나요. 감속도. 내리막이 아니고요. 이건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이렇게 일정하게 달리다가 속도가 이렇게 쭈르륵 줄어드는. X축은 T, Y축은 속도 V. 속도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 잘 못 느껴요. 요 정도면 0.1 미만이에요. 0.1 미만. 요건 G예요. G. 0.1G 미만.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로 따지면은 1미터 퍼 세크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약 0.6. 이건 0.6 미터 퍼 세크. 0.3, 0.5, 0.4 이 정도. 요 정도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멈추는 건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0.7 이하는 점등될 필요가 없다. 점등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런 정도의 느낌은 어떠냐? 자,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빨간불이 딱 켜져 있어. 빨간불이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밟습니까? 브레이크 지그시 쭉 밟으시죠. 브레이크 지그시 쭉 밟고 빨간불이네. 그리고 쭉 멈추는 거. 요 정도면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1.5에서 2.5m/s 제곱 아니면은 0.15G에서 0.25G 정도로 너무 험하게 하시는 분들 말고 막 때려받는 분들 말고 급감속 하시는 분들 말고 요 정도로 쭉 밟으시는 게 아니 빨간불 켜졌을 때고요. 달리는데 패스할까 말까 이거 그냥 통과해 마라 그런데 여기 경찰차가 딱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쉣 못했다 그러고선 빡 때려 밟을 때 있죠. 요 때가
여러분들이 3.5에서 4.5 정도 밟는 거라고 보시면은 얼추 맞을 겁니다. 뭐 가끔 재보면 한 6 정도도 나오는데 이건 좀 진짜 세게 밟는 거고 요 정도 나옵니다. ABS를 터트릴 정도로 밟는다 그런 건 한 8 이상 정도 나가면 8에서 9 정도에서 보통 ABS가 터집니다. 물론 노면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8에서 9 정도까지가 나와야 이제 ABS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타이어가 엉망이면은 뭐 더 일찍 터지기도 해요. 아무튼 요 정도가 감속도다. 9.8이 1G인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이 정도가 감속도 느낌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속도에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법규에 보면은 1.3 초과하면 점등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모카에서 친절하게 시험을 다 해줬어요. 50에서 30km로 20km 감속을 하는 동안에 몇 초가 걸려야 되냐? 4.2초보다 더 길게 돼야지 점등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3.5초, 2.6초, 3초, 4초를 했는데도 불이 다 미점등 됐대. 근데 이 4.2초가 맞는 거냐 검증해보죠. 이게 감속도식이에요. 감속도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감속도는 어떻게 되냐? 감속도 D는 이런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속도죠. 그죠? 이런 거. 되게 나무를 보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물건 이거 잘못됐냐? 이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니겠죠. 뭐라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방송이에요, 저희 방송은.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가속도는 델타 T의 델타 V인데 T를 궁금한 거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여기로 위로 올리고 D를 아래 내린 거예요. 그래서 T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나왔어요. D가 얼마예요? 법규 보니까 여기 1.3이라고 그랬죠. 1.3. 1.3 m/s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50km에서 30km까지 달렸다 그랬죠. 이거는 속도예요. km/h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지금? 킬로미터랑 미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 20에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2만 미터가 되죠. m/h가 되죠. 근데 hour가 어떻게 돼요? hour는 시간이니까 1시간은 나눠줘야죠. 1시간은 3600초죠. 그죠? 세크라고 칠게요. 3600. 왜 3600이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은 60에 60 곱하니까 60초에 60분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누기 1.3 m/s의 제곱이면 다 미터 날라가죠. 그죠? 미터 날라가고 세크 날라가서 시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 보면 2만 미터에다가 나누기 3600초 나누기 1.3 m/s를 하면 4.27초 4.27초가 나온 게 맞네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4.27초보다 더 오랫동안 감속이 되면 불이 안 켜져도 되지만 4.27초보다 더 짧아지면 이거보다 짧아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을 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게 전기차 회생 제동 시에는 만약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if no 밟지 않는다면 페달 스위치, 그 기본적인 페달 스위치도 작동을 하지 않고요. 아까 가르쳐 드렸죠.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으면 이 스위치도 작동을 안 하고요. 요것도 작동을 안 해요. if 스테이트먼트,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페달 스위치도 작동을 안 하고 ESC 모듈도 작동 안 해요. 이건 또 스테이트먼트를 잘못 썼네요. ESC 모듈은 밟지 않아도 작동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둘 다 작동을 안 한 조건에서 누구만 온된 거냐? 지금 모터 브레이크만 온이 된 거예요. 그죠? 모터의 회전만 걸리면서 온이 된 상태죠. 그죠? 요게 전기차 회생 제동 시에 발생하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모터 브레이크가 온이 되면 시그널이 다른 곳에서 온다고요. 아까 전같이 ESC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시그널이 와야 되냐? 모터에서 오겠죠. 모터의 회생 제동 양과 거기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차 중심에서 재주는 종감속 센서에서 시그널이 오겠죠. 그래서 시그널이 와서 이 시그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요거 법규에 맞춰서. 요것은 모카에서 얘기한 대로 법규를 못 만족했기 때문에 아마도 리콜 대상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걸 고쳐주겠죠. 리콜 한다면은 감속도 센서 값에 따른 제동 램프의 온오프 매트릭스 그 로직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뭐 들여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쉽게 그렇게 불을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얘가 만족이 되냐, 만족이 되면 불을 켜라 꺼라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매트릭스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아마 펌웨어 업데이트로 OTA로 하시던지 아니면 정비소에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정비소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든지 해주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모카에서 그 영상 말미에 뭘 발견했냐, 제동 말기에 이렇게 멈추다가 쭉 멈추다가 가속량이 줄어드니까 퍽하고 꺼졌어. 이것도 골 때리죠.
이게 법규는 만족이야. 0.7 미만이니까 점등되지 말라 그래서 꺼졌다. 이거 법규는 만족했으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고 쭉 가다 멈췄는데 꺼졌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법규 만족했으니까 문제 없어. 이거 리콜 안 해. 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건 어노이언스 팩터잖아. 이거는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한 발견이고 왜 이게 새롭냐?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추잖아.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추니까 브레이크 등이 발을 뗄 때까지 꺼질 일이 없거든. 이게 전기차를 만들다가 생겨난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게 쉬운가? 안 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제동 말기에 이렇게 딱 꺼지면 이게 리콜하게 된다면 이것도 테슬라처럼 바꿔야 돼. 테슬라는 이렇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테슬라는 정차 후에 브레이크가 작동되면서 꾹 멈춰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정차 후에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테슬라처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도. 결론이 뭐냐, 전기차가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차를 그렇게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면 이건 하이브리드라는 그 자동차 하이브리드 말고 하이브리드라는 괴물이야, 괴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죠? 아래는 말이고요. 위에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펜타루스인가 뭔가 뭐 그거 제가 한번 그린 적 있죠. 이런 거예요. 전기차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기계자동차 시스템에다가 전기를 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만 부품 수가 줄어서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도 참 많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은 제가 못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 옛날 영상도 가끔 보세요. 알겠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들 조심조심해서 타시고 제가 찾아주기에는 어려워요. 제가 무슨 영상을 만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아무튼 옛날 영상도 좀 가끔 심심하시면은 돌려보시면서 이런 거를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사진을 갖고 와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전기차 쉽지 않다. 이렇게 따라잡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한 거 아마 테슬라 영상에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가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배경이 지금 저보러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도 숲을 보는 뉴스가 나오면 그 안에 나무가 어떤 것이 숨어져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찾아서 조사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뤄주시고 여기 댓글에 핀 박아주신 모카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